네, 안녕하세요. 2020년 국립극장 공연예술교육 특강 공연예술 첫걸음 오늘부터 그 세 번째 강의를 맡게 된 춤과 함께를 이야기하러 나온 국립무용단 단원 박기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는 공연을 관객 여러분께 예전처럼 보여드릴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요. 조금 더 단계가 편해질까 하면 다시 또 많은 확진자분들이 생기고,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대, 또 시기, 시절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소통하고 호흡하는 거를 평소에 좀 좋아하고 그것들을 편하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좀 지나다니는 그런 모습들에도 약간의 긴장감이 감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고 해도 저로 인해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떠지? 라는 그런 긴장감 때문에 더더욱 움츠러지고 외출도 꺼려지게 되는 시기를 맞고 있는데요. 오늘의 강연도 여러분들의 눈도 보고 얼굴도 보고 마주치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강의를 하면 참 좋았을 거란 생각과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되게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춤과 함께 그 첫 주제는 나의 춤 이야기, 나의 춤 입문, 그리고 현재예요. 제가 언제 춤을 시작했을까? 나는 어떻게 춤에 입문하게 됐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 시절 저는 되게 수줍음도 많고 남들 앞에 잘 서지도 못했고, 남들이 조금만 저한테 오셔서 말을 걸면 되게 홍당무처럼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 뭐가 되려나, 또 뭐가 되고 싶을까, 이렇게 한번 저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엄마 저 배우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순간 정적이 흐르면서 얘가 배우가 된다고? 막 이런 표정을 저한테 지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는 내가 왜 제가 배우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설명을 장황하게 하진 못했어요. 그리고 자라고 나서 조금 이제 말을 표현하게 되는 그런 시절이 오다 보니까 그때는 남의 인생을, 여러 인생을 살아보면서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제 인생은 참 재밌을 것 같았다, 뭐 그런 말로 좀 어머니를 현혹했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어머니가 뭔가 되게 많이 시키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를 한번 쭉 떠올려 보니까 피아노 학원도 보내주셨고, 뭐 바이올린 학원도 보내주셨고, 플룻도 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성악도 배웠던 것 같고, 그리고 물론 뭐 춤까지도 다 이렇게 섭렵을 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막 진지한 아이는 아니었었나 봐요, 어렸을 때는. 지금은 조금 진지한데, 그 학원을 그만둘 이유를 계속 만들어냈어요. 피아노는 피아노를 치는데 선생님이 지휘봉으로 제 손을 때려서 너무 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플룻은 그 마우스피스 부분이라고 하나요? 그 부분을 뭐 악기를 안 들고 오셨는지 뭔가 시범을 보여주시는데 입을 대고 저한테 대충 이렇게 닦아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또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은 것들은 경험해보고 무조건 엄마한테 그만둘 핑계를 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춤이라는 거를 접했을 때 처음에 어린 시절에는 그냥 아이돌 춤, 가수들의 춤, 뭐 댄스 이런 거 배우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저를 보고 있었겠지만 조명을 낮추고 어두운 조명이 되면 약간 창피함도 사라지고, 내가 굳이 남들의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뭔가 나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자유스러움 때문에 춤이라는 거는 제가 그만둘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춤을 추는 이유, 춤을 입문하게 된 계기, 그런 시절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경험에 의해서 춤에 입문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국무용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국립무용단이 아마 모두의 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립무용단에서 여러 작품들과 여러 안무자들을 경험하고 또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최종 목적지의 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저는 현재 국립무용단 단원으로 무용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춤을 가지고 계속 그 초심을 가지고 힘들 때마다 여러 심리적이든 체력적이든 그런 환경을 겪을 때마다 항상 초심을 생각하지만 무용단의 생활이란 거는 항상 경쟁에 놓여지고 누군가의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선택받아야 되고 또 그거에 따른 책임을 완수해야만 하는 그런 무게들이 저희한테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무게를 또 넘어서고 그로 인해서 나를 또 발견하고 그렇게 발전을 해 나가면서 정말 하루에 거의 모든 시간을 출근해서부터 끝까지 춤으로써 얘기하고 춤으로써 나를 보여주고 또 춤으로써 나를 표출하는 시간을 맞게 되는데요. 그게 직업무용수 생활의 전부이고 또 물론 그와 같이 연결되는 몸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아주 많은 것들이 주어지는 과제와 미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립무용단 또 단원으로서는 행복도 하지만 또 의무감도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무용수 생활은 여전히 지금도 항상 행복하고 또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그렇게 제 열정을 불태우면서 저는 지금도 무용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무용단의 김미희입니다. 오늘 이런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춤의 이야기 그리고 또 춤을 통한 여러분들과 친근해질 수 있는 또는 춤을 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첫걸음을 조금이라도 조금 쉽게 디딜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고자 오늘의 어떤 강연을 맡게 되었고요. 이 예기치 못한 코로나 시대에 저는 멈춤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멈추니까 주변이 보이고 또 주변이 보이니까 저를 생각하게 되고 저는 과연 왜 여기에 있을까? 나는 왜 춤을 췄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 시간들을 갖기도 했었어요. 어느덧 한 30년 넘게 무용수로서 춤의 길을 가고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물밀듯이 저에게 스쳐 지나가듯 아니면 훅 들어오는 그런 바람처럼 저를 깨우치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감사하다.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신은 우리에게 이 멈춤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부러의 시간을 선물해 준 건 아닐까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났어요. 너무나도 완벽한 환경이죠. 파란 하늘, 푸른 바다가 경계선이 없는 그런 환경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정말 뛰어다니고 망아지처럼 아무 데나 가서 막 소리 지르고 점프하고 몸을 주체할 수 없이 움직이기를 좋아했던 제가 음악만 나오면 이름 모를 움직임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런 저의 기질을 저희 부모님께서 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처음 무용학원을 갔을 때 제주도는 교육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굉장히 불모지였던 시대였고요. 제가 처음 무용학원을 갔을 때 느꼈던 공기는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장구, 북, 그리고 한복, 그리고 우리의 음악. 어린 저에게는 너무나도 그런 것들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했고 거기서 춤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의 모습. 오늘 제가 선생님 모습을 조금 따라해 봤거든요. 가르마, 긴 생머리, 까만 머리.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선생님의 모습이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무용수의 길. 그게 저희 꿈이죠. 지금 한 23년의 무용수 생활을 국립무용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정말 선배님들,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그런 춤과 연기, 그리고 작품에 대한 매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함께 배웠고, 지금도 이제 멋진 후배들과 함께 이 무용단에서 이 무용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어떤 무용수의 길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제가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어느 한 시간도 춤과 함께 아니었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춤을 고민하고 또 어떻게 이 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같이 느끼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또 그 춤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고 이런 시간들이 저한테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 시간, 우리가 조금 멈춰져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강연에 조금이나마 좀 강연을 통해서 그 어렵다고만 느껴지는 춤, 그리고 내가 아닌 보는 것으로만 즐기고 싶었던 춤, 이러한 춤을 우리가 한번 추면서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마음 이런 것을 춤으로 한번 표현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오늘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배님. 네. 선배님이 해주신 나의 춤 이야기 그리고 직업무용수 현재 이 얘기를 제가 쭉 저도 옆에서 들어봤는데 그 안에 선배님은 이미 춤을 즐겼고 또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또 전달하고 또 그것들을 되게 행복한 경험으로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세 번째 주제 이야기는 춤과 만나고 호흡하고 또 놀기잖아요. 그래서 선배님은 과거에는 그렇게 재밌게 즐겼던 추억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선배님은 춤을 어떻게 즐기고 놀고 계세요? 춤을 어떻게 즐기고 논다? 네. 와. 굉장히 딱 답이 안 나오네요. 네. 왜 그럴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논다라는 것은 즐겁다, 그리고 되게 자유롭다, 뭐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춤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저희에게 우리 둘에게는 논다라는 생각을 하고 춤을 췄던 기억이 딱히 지금 떠오르지 않아요. 하지만 또 질문을 하시니까 또 생각을 해보니 어찌 보면 우리가 이게 작업을 할 때, 작품을 만들 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느껴지는 여러 가지 감정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놀이가 되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우리는 무용실이라는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완성도 있는 이제 작품을 만들어 간 다음에 이제 무대에 올리잖아요. 저는 오히려 연습실이 저한테는 놀이터 같은 공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배님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항상 제가 무용수로서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저도 무용수의 입장만을 생각하고 춤을 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을 만나고 저희가 안무자를 만나고 공연 준비를 할 때 동료들과 열심히 공연 준비하고 또 무용수로서 열심히 몸을 갈고 닦고 또 공연의 완성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약간의 뭐 나 열심히 했어 이런 생각이 들 거에 되게 집중을 하면서 해왔었는데 지금 저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안무자를 만나서 그분의 생각을 저희도 투영해서 읽게 되고 또 이분의 철학을 어떻게 보면 경험하게 되고 또 이분의 뭐 방향이든 뭐 공연의 형식이든 이런 것들이 입혀지면서 하나하나 경험이 쌓였던 것이 또 다른 행복이지 않았나?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어찌 보면은 이제
기환 씨나 저는 이제 무용수이고 네. 또 이제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안무자들과의 어떤 소통, 만남, 그리고 이해, 그리고 유연성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요구되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춤을 통해서 어떤 기술을 또 발휘해야 되고 또 그거를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그 와중에 기한 씨랑 저랑도 약간 좀 뗀뗀한 적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놀 때 보면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도 보면은 뭐 네가 맞아 내가 그거 아니야 너 손 밟았어 막 이러면서 놀았던 것처럼 근데 또 언제 또 그랬냐는 듯 또 그다음 우리가 춤을 추고 나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마음들 그런 마음들도 다 유연해지고 그러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안녕 이러고 가잖아요. 네, 그랬던 기억이 제가 직전에 이 질문에 약간의 포인트를 하나 까먹은 게 있거든요, 선배님. 그럴 때 그러니까 제가 혼선을 느낄 때 선배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기환아, 즐겨! 이러셨거든요. 제가요? 네. 그런데 지금 즐기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 눈에는 되게 완벽한 선배님이신데, 왜 즐기지 않으셨을까? 왜 이거에 대해서 즐기지 않고, 그러면은 작품을 어떻게 대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지금 갑자기 또 떠오르는데요. 즐기긴 했겠지만 네. 어떤 무용수로서의 어떤 욕심이 이제 저를 그 즐기고 있었다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가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은 저희가 춤을 시작했을 때 아까 기한 씨가 춤을 접했던 그 경험들 그리고 저의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춤추니까 너무 좋았잖아요. 네, 네. 기뻤고 네. 그거 하나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무용수라는 직업 자체가 주는 부담감이라는 게 있다 보니 어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좀 잊고 살지 않았나. 하지만 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작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다 느끼고 있었구나. 솔직히 저는 무대에서는 즐기지 못해요. 네. 즐기시나요? 저는 여전히 수줍음을 다 떨쳐내지 못했지만 무대에 나가서 조명을 받는 순간 그때는 보시는 분들이 저를 판단해야 되는 시점인 거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용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긴장보다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약간 이런 게 제 안에서 약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용기? 네,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진 저는 무용수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제 기환 씨랑 제가 출연했던 어떤 작품들 중에 네. 좀 그렇게 놀이라고 생각하고 네. 한번 이제 작업을 했던 그런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선배님. 우선 선배님은 안무자나 작품을 만나면서 무용수가 노는 방법은 작품을 저희가 경험하고 또 안무자를 만나고 무대에 서기까지의 과정을 지금 놀고 만나고 또 호흡한다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럼 어떤 작품에 대해서 선배님 얘기를 해볼까요? 도미부인? 도미부인? 네. 저희가 이제 정말 국립무용단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네. 또 이제 국립무용단의 어떤 창작화의 어떤 그런 공연의 한 모태 같은 네. 그런 또 형태의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 선생님들이 췄던 그 춤을 저희가 또 후배로서 췄던 그 아주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서 그리고 기한 씨도 그때 함께 저희가 같이 저 깜짝 놀랐어요. 네. 했는데 기한 씨의 그 모습. 네. 근데 혹시 그 무용극을 처음 그때 접하셨나요? 아니면? 저희가 국립무용단을 꿈꾸던 그러니까 저희는 감히 도전할 수 없었던 어린 시절부터 지금 현재 국립무용단의 일원이 됐지만 국립무용단의 춤 시대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어렸을 때 접했을 때는 극무용이 대표적인 단체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여러 춤 또 세계적인 춤 안무가와 저희가 협업을 하는 단체이기도 하지만 국립무용단을 그 당시에는 대표하는 게 극무용이기 때문에 정말 저런 장르에서 배우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춤으로서 말로 하지 않는 것으로서 연기를 하시고 그 연기에 저희는 또 후배들로서 감동을 받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 국립무용단의 무대에서 저렇게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라는 꿈을 꾸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그 연기하면서 춤을 춘다 아니면 춤을 추면서 연기한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춤을 추면서 연기할 때와 연기하면서 춤을 출 때를 구분지어서 저희가 고민은 네, 해보지 네.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잖아요. 네, 네. 그냥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춤 속에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춤을 추면서 이미지를 형상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언어가 있기 때문에 도미 부인이라는 작품이 저에게 또는 기한 씨에게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앞에 놓고 제가 오열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정말 소리내서 울어야 될지 우는 척을 해야 되는지 너무 그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감정은 너무나도 몰입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까지 그 상상이 현실처럼 느껴지는 연습실에서 그랬는데 소리를 내니까 그 분위기가 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가 정답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춤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나니까 뭔가 해소되는 그런 느낌? 그게 너무나도 집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고 내지는 공연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이게 과연 춤추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걸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춤을 전공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뭔가 해소되는 아니면 정화되는 이런 느낌을 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또 생각을 해봤었어요. 네. 그 당시 선배님은 도미 부인 역할을 하셨었고 네. 이미 제가 봐왔던 선배님은 완성돼 있는 무용수로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이제 왕의 시종 역할을 맡았었는데 약간 지금보다 훨씬 어린 나이였고 극무용을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던 상태에서 저에게는 되게 큰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시종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이제 무대가 열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저희가 보통 무용을 하면 아름답고 멋지고 뭔가 빛나고 이런 환상에 사로잡히는 시기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분장을 하고 딱 제 거울을 봤는데 어린 저에게 주름살이 생기고 팔자주름이 생기고 그렇게 변한 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는 이 또 하나의 언덕을 어떻게 넘어가고 이 역할을 어떻게 소화해내야 되나. 그래서 정말 저도 모르는 이 안에서의 대사를 막 외쳤어요. 왕에게 뭔가를 전달하고 싶을 때는 왕님 이러면서 속으로 막 뭔가 혼자 대사를 되게 읊조리면서 그리고 그 시종의 형태나 모양들을 되게 관찰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춤을 보여줘서 관객과 호흡할 정신은 솔직히 없었고 제 이 연기처럼 보여지는 이 춤들에 조금 공감을 해주셨으면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게 되게 큰 도전의 작품이었고 도미 부인 그 작품이라는 게 그래서 그 역할로 인해서 조금은 더 뻔뻔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배님. 그때도 충분히 뻔뻔했어요. 제가 딱 기한 씨를 딱 쳐다보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나도 그 몰입도가 그러니까 후배지만 정말 저런 몰입도를 가진 또 장점을 때가 그 순간 제가 발견했던 기억이 있어서 무용국이 주는 우리 무용수들한테 어떤 여러 가지 배움들 중에 하나가 어떤 그런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오롯이 우리가 작업하면서 놀았다라는 기억이 있는 지금 떠오르는 작품 하나가 있는데 저랑도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시간의 나이. 오케이. 네, 선배님, 시간의 나이라는 작품은 정말 많은 미션이 주어진 작품이잖아요. 정말 놀이라고 표현할 만큼의 조세 몽달보라는 프랑스 안무작가에서 오셨었고 그분의 상상력으로 작품이 시작됐는데 그 안에서 저희는 어떤 놀이를 했었죠? 일단 즉흥놀이, 즉흥놀이도 했었고 또 따라하기도 해봤었고 또 어떤 소품을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이제 췄던 우리 민속춤의 소품들을 가지고 역발상으로 솔직히 이제 북이라는 소품 자체가 어떤 울림, 쳐야 되는 그런 소품이잖아요. 그리고 들고서나 손으로 들고 아니면 끼거나 그런 어떤 몸에 부착됐던 그런 소품을
의자로 사용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충격이었죠, 그때. 그래서 그런 놀이도 했었고, 저는 솔직히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어떤 춤을 잘 춰야 된다, 또 아름답게 춰야 된다, 내지는 이렇게 춰야 된다라는 그 틀에서 정말 저희가 작업 기간이 꽤 길었던 것 같은데 그 기간에 그런 고정관념이 좀 깨졌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솔직히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까지 저는 고민도 있긴 있었지만 걱정도 있었지만 이게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이 되게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뭔가 갖춰진 춤을 춰야 된다 아니면은 정해진 춤을 춰야 된다 해서 나를 벗어던지고 도전도 하고 새로운 거를 경험하고 체득하게 되는 그런 나름의 보람찬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춤 그리고 무용수지만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춤 그리고 무대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하는 걱정들이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계기 그게 저는 시간의 나이이지 않았나.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란 게 저도 춤을 전문적으로 바로 제가 태어나서 의식이 있고 저는 바로 춤을 춰요. 무용수예요.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것들이 저에게 이제 직업이 됐지만 처음 시작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 힘든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춤이라는 게 일단 어렵다고 생각하면 정말 어려울 수 있고요. 또 춤이라는 게 나와는 다른 것, 나와는 다른 세상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생각을 하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춤이라는 게 아직도 쉽지는 않죠. 즐기고 또 좋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데 이걸 쉽게 표현을 하고 싶고 또 중간에 뭔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보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떤 거죠? 어떤 거냐면요. 기한 씨만의 비법? 네, 그러나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비법이에요. 저도 궁금한데요. 일단 눈을 뜨고 있으면 내가 어떤 보여지는 것에 의식을 하게 되고 또 나를 볼까 하는 걱정에 사로잡힌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 안에서 눈을 뜨고 있어도 내가 보이고 내 손이나 내 어깨가 느껴지잖아요. 그것마저도 다 비우고 눈을 감고 있어요. 눈을 감고. 근데 그마저도 빛이 들어와서 뭔가 불이 켜져 있네 라는 생각도 불안해지면 그 불도 끄고 방 안에 그냥 멍하니 눈을 감고 서 있거든요. 가만히 서 있고 이렇게 멈춰 있으면 나도 모르겠어요. 그게 중력 때문인 건지 내 몸의 그냥 흐름에 따른 의식으로 따라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네, 움직이게 되다 보면 내가 뭔가 나도 모르는 의식 속에서 움직임이 일어난다라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번 음악을 틀어봐요. 음악을 틀면 그 음악을 그냥 집중하고 음악을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손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음악을 틀면 그 리듬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네, 그래서 이건 또 뭘까? 왜 내가 모르는 것을 나는 또 하고 있지? 그렇게 또 상상을 하면서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게 핸드폰을 방 안 구석에 두고 그걸 한번 찍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음악에 따라서. 그러다가 거기에 나는 지금 무슨 감정이 화가 나. 그럼 막 손이 빠르게 움직이고요. 막 기뻐하면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도 슬프네 하면 막 끊임없이 또 밑으로 떨어져요. 이런 경험을 무용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부딪히거나 뭔가 시작이 힘들 때 또 춤이 뭔가 약간의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겪을 때 막 그 행위를 저는 막 하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그걸 보고 그래 나한테는 이런 잠재력이 있어. 나는 이런 동작도 하네. 이거 되게 신기한데 이제 이러면서 저를 계속 다시 일깨우는. 그래서 다시 춤을 출 수 있어. 또 춤을 추는데 뭔가 좀 자유로울 수 있어라는 다짐을 하게 됐던. 지금도 여전히 저는 하고 있고요. 그러면 기한 씨 혹시 또 기한 씨가 일상에서 춤처럼 느껴졌던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한테는 물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또 하나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춤은 보통 일반 분들이 느끼시기에 되게 부드럽다, 또 유연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나마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기 있는 어항에 물을 제가 준비를 해 보았거든요. 한번 제가 가서 잠깐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한번 네. 보여주세요. 보통 보면 제가 일단 손을 좀 걷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한국 춤을 출 때 이렇게 손을 하죠. 저희는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쉽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있어요. 네네. 손을 뭐 손목 한국을 움직임. 뒤집고 얹고가 네. 있겠죠. 네. 그럼 이거를 딱딱하게 하면 뒤집고 얹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손을 물과 만나면 이렇게 되면 소리도 나면서 정말 큰 파장이 일어요. 그런데 힘을 빼고 손을 이렇게 딱 내리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물의 흐름을 손 끝으로 느끼면 이렇게 부드러운 동작이 돼요. 파동을 일으키지 않고. 그리고 조금 더 담그면 그걸 조금 더 느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 흐름만 따라가시면 돼요. 일부러 동작을 이렇게 만들거나 쥐고 펴고 하시지 않고 그 물을 천천히 민다 생각하시고 밀어주시고 다시 그 물을 만진다 생각하고 만져오시는 거예요. 굉장히 부드러운 움직임이 네네. 보이네요. 그냥 편하게 의식을 다 버리시고 아까 제가 직전에 눈을 감고 해보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눈을 감으면 감각이 더 극대화되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얘를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 의지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눈을 감아볼게요. 제가 눈을 감고 이렇게 물을 느껴보세요. 밀어내고 그리고 다시 만져가고 손가락 끝으로 그 물을 느끼고 더 깊게 담궈서 다시 밀어내고 그 물을 만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뭐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네네 이렇게 하는 그 느낌을 그대로 기억하셨다가 자 상상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눈을 감고 밀어내고 그 물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느끼고 다시 또 밀어내고 다시 또 느끼고 굉장히 동작이 음악같이 보이네요. 네네. 음악처럼. 네. 그렇게 하면 굳이 내가 힘을 주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조절이 조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을 주고 이 파동을 막 만들고 내 근육으로 움직이는 움직임보다는 상상하면서 그냥 그 물 흐름을 그대로 느끼고 따라가고. 네. 다시 그 물 흐름을 느끼시는 걸 그대로 만져간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우리 춤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포인트로서 또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런 네. 생각이 저는 듭니다.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춤이 어려워서 네. 춤을 극복해야 돼서 그럴 때 선배님은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선배님만의 방법이 있으세요? 방법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그냥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런 어떤 시기는 다 있는 것 같고 그런 경험과 또 그거를 꼭 헤쳐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냥 그게 다인 것 같다라는 그런 네. 어떻게 보면 합리화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직업 무용수로서는 어떤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노력과 고민과 지금 귀한 씨처럼 이런 어떤 자기의 몸에 더 집중해보는 그러면서 더 자신감이 더 생기는 그러면서 다시 또 그거를 그 시간을 또 극복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이제 정면으로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고 솔직히 시간의 나이라는 작품에서는 그런 희노애락 우리가 느끼는 뭐 그런 것들이 작품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아까 재미있게 놀이라는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또 무용수로서 보여져야 되는 거 그런 어떤 선입견을 또 떨칠 수 없었고 그렇지만 또 그 이면에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그 순수한 마음을 동시에 가져갔었던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환 씨랑 저랑 또 무용을 처음 만났던 춤을 처음 만났던 이야기로부터 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무용수의 생활 그리고 어떤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께 어찌 보면은
춤이 수도 있지만 네. 어렵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네. 어찌 보면 그게 가장 큰 우리 역시도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다면은 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나 네. 또 지금도 보면은 애들이 이제 놀이하는 방식은 많이 바뀌었지만 이제 노는 순간 많이 순수해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놀이들 중에 왜 엉덩이로 이름 쓰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네. 전 되게 많이 웃었거든요. 약간의 벌칙 같은 개념이지만 벌칙 같은 개념도 네, 있고. 네. 그래서 몸 엉덩이라는 부위, 네. 아니면 어깨라는 부위, 네. 그다음에 머리, 그다음에 가슴, 네. 이런 거를 좀 분리해서 한번 이름을 써보는 네. 그런 몸을 움직이는 그런 시간을 한번 네. 가져보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또 우리가 생활 속에 하는 어떤 행위들, 네. 야구 선수들이 그 투수 공을 던지기 전에 네. 던지는 그 액션 있잖아요. 저는 여자기 때문에 야구를 못하지만 그런 액션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춤으로 보이거든요. 네,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는 야구라고 딱 운동이라고 딱 이렇게 경계를 딱 해서 그거를 해보려는 생각을 좀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그런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행동들을 가지고 한번 움직여보고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리듬을 입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보면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춤이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의식을 안 하는 것부터가 저는 출발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남에게 보여준다기보다는 내가 그 춤을 오롯이 즐기고 느끼고 그리고 내가 나를 표현해보고 선배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또 있어요. 정말 한바탕 신나게 나도 모르는 춤에 푹 빠져서 그게 춤이라고 인식을 안 할 정도로 추고 나면 정말 그런 시원한 느낌, 정말 한바탕 시원하게 울고 나서 약간의 해소가 되는 느낌, 아 시원하다, 또 내지는 힐링되는 느낌, 그런 거를 찾을 수 있는 게 저는 춤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춤을 추고 춤을 사랑하고 춤을 좋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리고 항상 물어보시잖아요. 무슨 일을 해요? 춤을 춰요. 이러면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내지는 어쩐지 자세나 태를 보니 뭔가 남다르다. 네, 남다르다. 저희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춤이란 거는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란가 생각이 들어요. 네.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딩가딩가 어부발을 할 때도 그러니까 선배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또 다른 또 키워드가 생각이 났는데 내가 일어나고 걷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흉내내건 어머니를 흉내내건 또 같은 반 선생님을 흉내내건 그런 것들에 호흡만 들어가고 또 그런 것들의 장난식으로 약간 좀 익살스러움이 들어가면 그거는 바로 춤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요, 선배님. 맞아요. 네. 정말 우리가 움직이고 나면 되게 즐거웠다. 네. 또 움직이고 났더니 움직이기 전과 후가 너무나도 다른 느낌. 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어찌 보면은 이제 대면을 하기도 좀 힘들어지고 또 조심스러워지는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또 집이라는 공간에 좀 있어야 되는 시간이 또 많아지는 시기도 하고, 그런 집이라는 공간에서 그 공간을 분리하면서 재밌게, 예를 들어서 거실을 무대라고 생각하고 네. 거실 옆에 있는 작은 방을 분장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러면서 뭔가 우리는 무대 위에서 보는 공연들을 보면서 환상을 갖지만 그 환상 이면에는 정말 현실감 있는 모습들도 많잖아요. 나와 여러분이 그 순간은 공연을 보는 순간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같은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떤 그 본질적인 그 마음을 깨우칠 수 있는, 깨어나게 하는 그런 하나의 경험을 춤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면 너무나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배님께서 내 안에 숨겨진 본능을 일깨우고 자 지금부터 시작을 했을 때 춤은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어떻게조차도 네네. 저한테는 굉장히 가두는 거라고 생각이 네네. 들어요. 내가 즐겁게, 아까 기한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반응을, 의식을 집중하고 또 내
내 감정과 또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너무 슬픈 이 감정을 보통 우리는 일기도 쓰고 보면은 뭐 소설 쓰시는 작가분들도 보면은 글로써 그런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전달을 하지만 나의 감정을 내가 한번 몸으로 표현해 본다면 거기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도 해도 되고 저렇게도 해도 되고 대신에 내가 그거를 한번 해볼 수 있느냐라는 용기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네, 네. 싶어요. 네.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 제가 전문적으로 춤을 추다 보니까 자꾸 어떤 일상이라는 생활 속에서 춤을 찾는 것에 저 역시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또 일상에서 그 움직임을 따와서 해보니 상상을 해보니 되게 그런 움직임이 또 저도 많이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한번 시범을 한번 그냥 제가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무작위로 그런 행동들을 한번 모아서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선배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시면 제가 무용수이니까 똑같이 따라가다 보면 더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인이다 생각 레드선을 하고 정말 모든 것을 비우고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래도 될까요? 한번? 네. 한번 해봅시다. 네. 우리가 그때 이렇게 보통 춤을 출 때는 되게 막 예쁘게 이렇게 호흡을 다 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건 너무 어려워요. 네. 그냥 한번 걷는데 땅을 왜 우리가 밭을 갈군다 할 때 그 씨를 뿌리고 그 씨가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밭을 이렇게 꾹꾹 눌러주잖아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발바닥을 땅을 밟는 거예요. 밟고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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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요. 그 다음에 놀이 중에 하나 보면은 우리가 재밌다 하면은 막 이렇게 아이고 재밌어 이렇게 박수도 치고 몸의 소리를 한번 내보는 거죠. 그러면은 소리 내고 소리 내고 소리 내고 이거 얼마나 쉬워요. 한번 두 개 연결해 보면 하나, 둘, 셋, 넷 소리 내고 소리 내고 소리 내고 소리 내고 소리 내고. 제가 어렸을 때 여자지만 좋아했던 남자들 놀이 있어요. 제기차기. 사람들마다 다 다르더라고. 이렇게 차면서 이 오른손을 올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발 모양이 너무 재밌어서 제기차기를 연상하면서 그 다음 동작을 한번 연결을 해보면 소리를 아까 냈죠. 몸의 소리, 허벅지, 손바닥, 허벅지, 제기차기. 하나, 둘, 셋, 제기차기. 이때 발바닥을 한 번 또 소리 내보는 거예요. 또 하나, 둘, 셋, 딴. 그래서 한번 이 세 가지를 한번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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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내고, 소리 내고, 소리 내고, 소리 내고, 소리 내고. 여기에 이제 리듬을 하나, 만약에 빠른 리듬을 가면 하나, 둘, 셋, 넷. 조금 빠르게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야구 투수 정확한 포지션은 모르겠어요. 만약에 빼서 공을 들고 던지기 전에 놓고 던지다. 이게 굉장히 반경이 넓어지는 동작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손 던진 다음 요은 그 공을 잡으러 가겠다라는 생각. 가고. 여기까지. 자, 땅을 밟는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소리. 하나, 둘, 셋, 넷. 야구. 둘, 셋, 넷. 잡으러 가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소리. 하나, 둘, 셋. 야구. 하나, 둘, 셋. 잡으러 가자. 이렇게 했더니 저 너무 잘 움직였나요? 너무 잘 움직였어요. 근데, 잘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충분히 보시고 천천히 먼저 뭐든지 천천히 먼저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뇌를 써서 순서를 외우고.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단지 근데 정말 어려우시잖아요. 이 동작이.
그러면 느리게 보기가 있으니까 아, 천천히 느리게 하면 또 동작이 보일 보이시지 수도 있고. 않을까요? 네. 그런데 네. 이렇게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단지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빨래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 한번 관찰을 해보고 네. 그 움직임을 그냥 한번 음악에 맞춰서 해보면은 되게 익숙한 어떤 행동을 움직임으로 만들어서 춤을 출 수 있는. 네, 방금 선배님께서 빨래 얘기하셨잖아요. 보통 빨래를 할 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바이브, 어떻게 보면 내흥 이런 거를 이끌어내보면 혹시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빨래를 하면서 엉덩이를 들썩들썩 한번 해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요? 들썩들썩. 네. 좌우로? 네네. 뭐 좌우로도 네. 하고 들썩들썩 네, 하면 네. 그러면 너무 좀 이 빨래하는 과정이 단순히 내가 뭐 가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꼬리살도 빠질 것 같아요. 네네. 그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아,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춤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춤을 출 수 있는 그 발걸음, 첫 디딤새 하나를 떼게끔 네. 저희가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또 자기만의 그런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춤이라는 어떤 문화 행위 이런 거를 통해서 또 다른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또 정화되는 느낌까지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네. 저 역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그러면 저희가 춤과 함께를 준비하면서 Q&A라는 그 시간을 잠깐 만들어 놨는데 네. 그 안에는 어떤 질문이 있고 저희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가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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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춤과 함께 마무리를 지으면서 공연예술 특강 Q&A라는 질문과 답을 한번 해보고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데요. 아까 선배님도 지나다니면서 이게 뭘까 하고 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근데 네.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은 없었고 네. 또 왠지 저는 네. 현장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저는 또 안 네. 봤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을 할까요, 선배님? 일단 약간 이제 내가 선택해서 하면 좀 네, 그러니까 네, 네. 제가 기한 씨 질문을 한번 먼저 뽑아보는 형식 네, 서로 네. 상대방을 네, 네, 네. 네, 그렇게 하시죠. 준비되셨어요? 네. 네. 네, 전 안 보고 있겠습니다. 네, 뽑았습니다. 네. 유연성을 기르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이거는 제가 잘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잘 어,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네, 평소에 조금 유연한 편이기는 해요. 모르겠어요. 조금 몸을 풀 때 보면 너 좀 유연한데라는 말을 듣기는 하니까. 근데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막 식초를 먹으면 유연해진다 이런 말이 있어서 식초? 네, 와. 식초 음료를 먹은 적도 있고. 그런데 무작정 몸을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서서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호흡을 하고 힘을 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유연성을 기르는 방법 중에 그나마 조금 편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보통 보면 이렇게 뒤 근육, 그러니까 저희가 이 허벅지 뒷근육이 늘어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춤출 때도 물론 그렇지만 그때는 몸을 이렇게 뒤로 하면서 그 발 뒤꿈치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끌어주시고 힘을 빼고 계속 이렇게 끌어올리는 작업. 처음에는 앉아서 시작하셨다가 점점점 무릎을 펴보시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상체를 계속 이렇게 내리면서 팔을 툭툭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런 것들의 시작점으로 가서 스트레칭을 하면 조금 더 유연해지는데 조금 더 빨리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저희 출근해서 몸 풀 때 네, 한번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볼 네, 테니까 네, 네, 네. 한번 옆에서 도와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선배님께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저는 보고 뽑으면 너무 빤할 것 같아서 눈을 감고 뽑겠습니다. 네, 우용수에게 무대란? 우용수에게 무대란? 네, 네. 꿈? 그리고 마술? 네, 네. 그렇게 그 단어가 딱 떠오르는데요. 네, 그렇게 한 단어, 꿈, 그리고 마술. 네.
근데 그 꿈이라는 게 제가 어떻게 되고 싶다 이런 꿈이라기보다는 되게 비현실적인,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잠을 잘 때 꿈을 꾼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기억은 나지만 그 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춤은, 공연은 더군다나 이제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품은 그 순간의 예술이니까 내가 아무리 잘하고 싶고 즐기고 싶다고 마음은 먹지만 조명이 켜지는 순간 우리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찰나에 꾸어지는 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마술을 거는 것 같은. 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질문 네. 가겠습니다. 네. 기환 씨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미래 꿈은 뭘까라는 질문이 나왔네요. 저도 궁금해요. 조금 어린 시절에는 그냥 춤이 좋아서 이걸 내가 끝까지 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솔직히 해요. 그런데 직업무용 단체에 있다 보니까 저의 한계도 느껴지고 내가 관리를 잘해서 언제까지 무대에 설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걱정도 앞서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시점에. 근데 뭐 지금까지 해온 거는 춤밖에 없고 또 춤으로써 내가 밖에 나가서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솔직히 앞서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고 싶어요. 열심히 관리하고 무용단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자격에 걸맞을 만큼 열심히 춤추고 관리를 하되 세월의 흐름이든 아니면 내 상황의 흐름이든 저의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흐름에 맞게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응하면서 다음을 준비하지 않을까. 그러나 요즘 시대는 분명히 노후 준비는 해야겠죠. 무용을 하면서도. 네, 그렇게 저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를 또 질문지를 뽑아주시고. 네, 다음 질문을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용수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응원의 말씀, 조언 부탁드려요. 어떻게 보면 저의 경험담이 어떻게 보면 조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순간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부하지도 말고 언제든지 저는 그 10년 후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점을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무용수를 꿈꾸는 어떤 무용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자기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잘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가서 제가 다 모든 것을 깨닫게 됐는데 일단은 인내심 그리고 마음을 항상 여는 마음에서 부딪히면 몸을 이렇게 가로막는 제약점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뭐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흐름에 따라가면서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 그런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자기의 한계를 한번 시험해본다라는 각오로 한번 그 순간 매진해서 열심히 춤출 수 있는 그런 열정 이 세 가지가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네, 선배님 오늘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공연예술 특강을 준비하면서 저희 솔직히 선배님과 여러 가지 매일 거의 2, 3주간을 대여섯 시간씩 얘기를 나누면서 이 시간들을 준비했었잖아요. 정말 여전히 지금도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춤추는 게 편하다예요. 저희가 과연 무용수로서 무대에서 무용수의 또 그 공연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관객과 만났지만 이렇게 지금 보이지 않는 비대면으로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관객 여러분께 어떤 뭐 춤의 접근이나 춤을 쉽게 다가서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해 줄까 솔직히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뭐 선배님도 저한테 그러셨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저희가 부족하지만 최대한 조금 쉽게 또 내지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런 키워드로서 접근해서 여러분들께 전해준 이 시간이 그래도 나름으로는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으로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